식당 창업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테리어랑 시설비잖아요. 사실 걔네 인테리어 회사는 많게는 5천만원 1억씩 견적이 올라갑니다. 대표님들 머리가 터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장사천재 양승일입니다. 오늘은 망하지 않는 창업 프로세스 3편입니다. 혹시 1편 상권 분석과 점포 개발, 2편 권리금과 수익률 편 보고 오시지 못하셨다면 한번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쭉 돌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업 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인테리어와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실제로 창업하면서 썼던 방식과 창업했던 매장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인테리어 비용이 엄청 부담되잖아요. 꼭 인테리어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까요? 네, 제가 객수와 객단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태까지. 객수는 노출, 그러니까 얼마나 받고 전환, 얼마나 왔냐 해서 두 개가 곱해져서 합쳐진 게 이제 객수인데, 이걸 인테리어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테리어가 이제 노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특이하고 예쁘다 하면 일단 보잖아요. 그러니까 노출 기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가 내 목적에 맞는지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는지에 따라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이제 재방문은 전체적인 만족도나 브랜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매출은 결국 노출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테리어는 노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잡지 못하면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투자는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은 드리지만,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식당 창업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보증권리금을 포함하는 점포비랑 인테리어랑 시설비잖아요. 그래서 이 큰 두 항목에서 돈을 아끼지 못하면 다른 짜잘한 것들은 아무리 비용을 줄여도 티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투자는 필요하지만 비용을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백산하로도 사진 보니까 되게 인테리어를 잘 하셨더라고요. 이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이때 제가 비용을 9,000에서 9,5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완전 짜잘한 비용까지 계산을 안 했고요. 평수가 30평이 넘으니까 시설 포함해서 평당 300에서 350 사이 정도가 들어간 거죠. 요즘 고깃집 창업하면 기본 4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는 그냥 툭툭 깔리고 들어가는데, 백산하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전체 비용을 평당 350만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관저동이라는 상권에 맞게 수익을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월에 2천만원 정도 설정을 하고 들어간 매장이기 때문에 전체 투자금이 막 2억 5천, 3억 이렇게 가버리면 수익률이 깨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평당 350 안에 끝내겠다라고 잡아놓고 들어간 매장입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 비용을 어떻게 그렇게 줄일 수 있었나요? 자, 인테리어 줄이는 비용을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대표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인테리어 업체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디자인이랑 기획을 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고, 시공 위주로 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습니다. 당연히 디자인이랑 기획이 들어가는 업체가 비싸겠죠. 최소 평당 50에서 100만원은 이제 더 줘야 됩니다. 디자인 명목으로 3천만원, 5천만원 청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이제 인테리어 비용에 녹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시공 위주의 업체 같은 경우는 비싸지 않은 합리적인 금액에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기획이나 브랜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후자를 이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는 방법 첫 번째는 지역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같은 지역에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경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쪽 업체에서도 당연히 다른 지역의 업체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에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을 거고요. 서울에 있는 업체나 유명한 업체들을 쓰게 되면 숙박비랑 경비까지 이제 다 청구를 해버리는데, 그러면 공사를 한 달 정도 한다고 치면 그것만 해도 공사비가 1,000만원씩 차이가 이제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최대한 비딩을 많이 하는 겁니다. 공정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질 수 있고, 자재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질 수 있고, 대표가 목수나 전기를 띄고 있는지 아니면 감리만 보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 업체를 만나보고 가장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업체랑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많이 만나고 많이 진행하다 보면 그냥 이 사람이랑 하면 되겠다 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디자이너나 기물, 시설, 설비 업체들을 따로 쓰는 겁니다.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재능 판매 사이트 같은 데 가보시면 로고나 카피나 상호나 그래픽 디자인 등등을 합리적으로 제공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에어컨, 닥트, 테이블, 간판 등등 별도 시설 공사가 필요한 것들은 숨고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여러 업체의 견적을 인테리어 업체 견적 받듯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처음 해보셔서 공정이 어떻게 되고 일정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차피 인테리어 팀이 들어와 있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랑 조율해서 일정을 맞추시거나 모르시는 거는 물어보면서 하시면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 게, 공사를 이렇게 최대한 쪼개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대표님들이 너무 많아지시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길게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입니다.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2-3주 정도는 공사기간을 더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사기간을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대표님들 머리가 터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천천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싸기만 한 업체를 쓰면 오히려 대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너무 싸다 싶은 곳은 공사를 날림으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인테리어가 계약서고 뭐고 없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계약서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싼 업체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날림으로 하거나 추가 금액이 엄청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백산화로는 각각 얼마의 비용이 든 건가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랑 닥트가 5,300만원 정도, 불판이랑 로스타가 900만원, 테이블 의자가 700만원 정도, 주방이 1,500만원, 간판이 400만원, 별도 소품이나 짜잘한 진행 비용들 다 더해서 9천만원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에어컨이랑 주방 방수가 살아있어서 1,500에서 2천만원 정도는 굳은 것 같고, 중간중간 공사하시는 분들 커피 사드리거나 밥 사드리거나 이렇게 했던 것들은 이제 비용에서 제했습니다. 혹시 이것 말고도 대표님만의 꿀팁이 있을까요? 이게 제가 퀄리티는 올리고 비용을 많이 줄이는 방법인데, 저는 공사할 때 디자이너를 따로 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기획이나 브랜딩 디자인이 되는 인테리어 회사는 체감상 평당 50에서 100만원은 비싸기 때문에 적게는 2천만원은 더 들어가고 많게는 5천만원, 1억씩 견적이 올라갑니다. 저는 기획이나 브랜딩에 대부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획이나 브랜딩 비용을 받는 인테리어 업체와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중 지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기획이나 브랜드를 구현해 줄 수 있는 디자이너를 따로 쓰는 것을 선호를 하고, 인테리어 업체에 기획이나 브랜딩까지 요청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브랜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셔야 되겠죠. 브랜딩이라는 어려운 주제가 나왔는데 식당에서 브랜딩은 어떤 요소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브랜딩이라는 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어렵고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타겟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브랜딩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타겟입니다. 사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저는 그 브랜드 자체로는 잘 만든 브랜드도 없고 잘못 만든 브랜드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브랜드가 타겟에 맞냐 안 맞냐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기술적인 부분이랑 상관없이 그냥 소비자들이 반응을 하면 좋은 브랜드고, 소비자가 반응을 안 하면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잘못 만든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소비자들한테 맞출 것이냐인데, 그건 상권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 상권의 경우에는 아무리 예쁘게 만든 식당이라고 해도 룸이 있는 식당을 이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커피를 맛있게 잘 내린다고 해도 빨리 나오는 카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메뉴가 아무리 맛있어도 나오는데 20분, 30분 걸린다고 하면 그 식당은 꽝인 거예요. 이런 경우는 브랜딩을 아무리 잘 해도 타겟을 잘못 맞춰서 이제 실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데이트나 모임이 많은 집객 상권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일부러 돈을 쓸어 나온 곳이기 때문에 또 너무 무난한 식당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데이트하러 나와서 제육볶음 먹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상권의 경우는 브랜딩이 아무리 잘된 제육볶음집보다는 적당히 대충 잘하는 파스타집이 장사가 훨씬 잘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소비자들의 목적과 맞지 않는 브랜딩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을 할 때는 타겟을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브랜드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 중에 2개 정도는 꼭 픽스를 하고 시작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당에서 브랜딩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호도 있고, 메뉴도 있고, 가격도 있고, 간판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카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 가지 컨셉을 만들면 그걸 이제 브랜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변하지 않는 것들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구성 요소들은 비유하자면 각각이 이제 하나의 점에 불과하거든요. 따로 있을 때는 그 어떤 형태도 없고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성 요소가 연결이 되면서 점에서 이제 선으로 바뀌고, 선에서 이제 면으로 바뀌고, 면에서 이제 입체가 되면서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입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호랑 카피가 먼저 정해졌다면 상호와 카피에 맞게 메뉴, 가격, 인테리어, 디자인이 나와야 되고, 메뉴와 디자인이 먼저 결정됐다면 메뉴와 디자인에 맞게 인테리어, 상호, 카피, 가격 등등이 이제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상호만 정해지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펼쳐져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연결되는 지점이 하나도 없어서 그 어떤 입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 많은 생각들이 혼재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또 이상한 입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말을 좀 어렵게 한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것 2가지를 먼저 연결해서 선으로 만들고 나면 중간에 헷갈리거나 노선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백산하루는 어떻게 브랜딩했는지 알려주세요. 백산하루는 메뉴랑 가격이랑 상호가 먼저 나온 케이스입니다. 맨 처음에는 메뉴랑 가격이 먼저 나왔는데 제가 항정살이랑 가브리살을 14,000원에 팔아야 되겠다, 나머지를 여기 맞춰야겠다라는 기획을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많은 레퍼런스를 찾아보던 중에 무슨 태백산맥이라는 영화 포스터를 발견을 합니다. 그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거기 있는 글씨체랑 느낌이 좋아서 태백산맥 중에 가운데 그 백산이라는 말을 뽑아냈고 글씨체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화로를 제작했기 때문에 화로라는 단어를 넣어서 백산화로라는 상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백산화로라는 상호랑 항정살, 가브리살 14,000원에 팔 것, 이 2가지가 이제 정해지고 나서 나머지 기획과 메뉴가 따라오게 됐습니다. 원가율이 낮은 메뉴여서 사이드를 조금 더 강화를 했고요.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게 인테리어에도 무게를 줬고, 주거 인구가 많은 생활 상권이어서 처음에 기획보다 판매가를 1,000원 정도 낮춰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활 상권이기 때문에 볶음밥이나 양념 메뉴를 넣었고, 오디 하이볼 같은 가족들이나 젊은 부부, 연인들이 왔을 때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매장을 기획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들어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냥 백산하루 그대로 하고 싶어요. 안 그래도 가맹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계약서를 부랴부랴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PD님도 하나 차리시고 10호 전까지는 제가 상권 직접 다 봐드리고 가맹비를 면제해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하실 거면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망하지 않는 창업 프로세스 3편 인테리어와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실제로 백산하루나 다른 매장을 창업하고 만들 때 실제로 적용했던 방법들이니까 실제로 창업 과정에 적용을 해보시면 1편, 2편, 3편 모두 다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꼭 저장해 두시고 창업 전에 정주행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매장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니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